지금부터 경영지도사 생산관리 분야의 생산관리편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5장 생산계획, 능력계획, 수요예측관리란 제13강입니다. 수요예측과 그 다음에 기출 예상문제에 대한 내용을 같이 검토해 학습해 보도록 합니다. 수요예측입니다. 먼저 수요예측의 의의로서 수요예측은 특정 제품이 언제, 얼마나 고객으로부터 수요가 있을 것인가를 미리 추정하는 것입니다. 언제는 시기를 말하고 얼마나 하는 것은 양을 말합니다. 수요예측의 역할은 불확실한 여건을 전제로 기업의 미래지향적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여건 변화에 대한 정보 제공에 있습니다. 수요 예측 시 고려사항입니다. 이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정확성과 계산의 단순성과 변동에 대한 감응률입니다. 이 암기법은 정단감 세 가지입니다. 수요 예측으로 기대되는 효과입니다. 먼저 제조 예산의 합리적 편성, 그 다음 제품의 재고 손실을 최소화한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설비 투자를 방지한다. 그리고 예측에 의한 계획으로 고용 안정과 노사관계 개선을 기할 수 있다 등입니다. 이것도 예제, 설, 고, 노 이렇게 암기가 되면 편리합니다. 그 다음 기간적 차원에서의 수요 예측입니다. 단기 수요 예측은 월별에서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기 수요 예측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장기 수요 예측은 1년에서 3년 정도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시장 측정의 관점에서 수요 예측입니다. 이는 지역별 수요, 고객별 수요, 제품별 수요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변동 요인별 예측입니다. 예측의 변동 요인으로는 추세, 트렌드 T와 순환 요인, 사이클리컬 C와 계절적 요인인 시저널 S와 불규칙 요인, 일레귤러 I 인 T, C, S, I 이 네 가지가 해당됩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 기법입니다. 여기는 먼저 의견 분석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크게는 구, 해, 시 해가지고, 이는 새로운 상품에 대한 수요 예측 시 사용되는 기법으로서 일반 소비자의 의견을 집계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장 조사법은 또는 소비자 조사법은 제품의 판매 전에 소비자의 의견 조사 내지 시장 조사를 하여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의견 분석법이 활용됩니다. 조사 방법에는 전화나 면담에 의한 조사, 설문지 조사, 소비자 모임에서의 의견 수렴, 시험 판매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 소비자 의견 조사와 신제품에 대한 단기 예측에 적용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구조 분석법입니다. 이는 수요 예측의 구조 모형을 만들고 이로부터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회귀 분석법입니다. 과거 자료로부터 회귀 방정식을 도출하고 이로부터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시계열 분석법이 있습니다. 이는 의의로서 과거 자료를 수학적 모형으로 분석하여 시계열치 TCSI의 곱에 의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예측치로 F는 TCSI의 곱으로 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시계열 분석 모델입니다. 시계열의 구체적인 변화 형태, 즉 시계열 분석에서 일정 기간 중의 수요는 각 요소 변동의 혼합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 결과 수요 예측 모델에는 먼저 가법 모델이 있고 두 번째 승법 모델이 있습니다. 가법 모델은
수요 예측식의 F를 TCSI 합으로 해서 시게 됩니다. 변동 크기가 각 기간별로 일정한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 승폭 모델은 그 수요 예측 시 F가 TCSI 곱을 해서 구해지는 식이 됩니다. 이런 변동 크기가 각 기간별로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 단 여기서 T는 물량, 금액, 다른 변동들은 또 조정률, 퍼센트로 해서 표시되어 해서 구해집니다. 그 다음 수요의 경량, 동적 평균선을 구하는 시계열 분석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전기수요법이 먼저 있습니다. 전기수요법은 가장 최근, 즉 전기의 수요 실적을 장래의 수요 예측치로 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절반 평균법이 있습니다. 또는 이전 평균법이라고도 하는데, 전반기의 중앙 시점과 후반기의 중앙 시점을 연결해서 동적 평균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동 평균법은 이 계절적 계절 변동의 분석 방법이 이동 평균법입니다. 그 다음 최소 자성법은 추세 변동의 분석 방법입니다. 지수 평활법은 단기의 불규칙 변동의 분석 방법입니다. 최근의 데이터만으로 예측 가능한 단기 예측이며 도소매상 제어 관리 이용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이거 시험에 품질 영역 기사 시험에서 이거 단골로 나오는데 이거 구별하는 방법을 시험에 자주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암기에 해두면 편리합니다. 이계, 최추, 지불 해가지고 이렇게 암기하면 좋습니다. 이동평균법은 계절 변동, 최추, 지불 해가지고 이렇게 암기되면 편리합니다. 그 다음 복수 젠킨스 모델이 있습니다. 이는 1단계 모형 식별을 먼저 하고 2단계 진단을 하고 3단계 예측한다는 모진예의 3단계를 됩니다. 그 직관력에 의한 수요 예측 기법입니다. 직관력에 의한 수요 예측 기법에는 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델판 경위 이렇게 되는데 첫째 델파이법부터 시작됩니다. 직관력을 영어로는 이거 휴리스틱 기법이라고 합니다. 어림짐작, 직관력 이걸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델파이법이 이제 첫 번째 해당됩니다. 델판 경위 네 가지입니다. 델파이법은 개념이 인간의 직관력을 이용해서 장래를 예측하는 직관적 예측 방법으로 신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 신설비 취득, 전략 결정 등 중장기 예측에 이용됩니다. 특징입니다. 전문가를 한 자리에 모으지 않고 일련의 미래 상황에 대한 의견을 질문지에 각자 밝히도록 하고 전체 의견을 평균치와 4분위 값으로 나타냅니다. 4분위 값은 100%에서 25% 지점, 50% 지점, 75% 지점, 100% 지점 이렇게 네 가지로 해가지고 그 지점에서의 값이 얼마냐 하는 그런 거를 4분위 값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수요 예측 기법 선정입니다. 첫째, 예측의 정확도와 예측 비용 관점입니다. 도표 9는 수요 예측의 정확도와 예측 비용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해서 보면 가로축이 정확도가 되고 우측으로 갈수록 높습니다. 세로축은 비용입니다. 위로 갈수록 높은데 이 경우에 그래프가 보면 이 그래프는 예측 비용입니다. 한편 이 그래프는 이제 비정확성에 의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정확성에 의한 비용은 떨어집니다. 한편 예측에 드는 비용은 늘어납니다. 정확도 높을수록. 이렇게 될 때
이제 위치하는 수요체 기법으로 단순 시계열이 가장 아래쪽에 있고, 그 다음에 시계열, 회기, 계량 모형 이렇게 점점 높아집니다. 단시 회계 이렇게 됩니다. 요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단시 회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예측 기법 분류입니다. 이는 먼저 정성적 기법, 일명 질적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는 델파이퍼, 시장조사, 전문가 의견 해가지고 델시전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 시계열 기법에는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복스 젠킨스법, 엑스투법, 추세예측법이 있습니다. 이지복 X추 해가지고 이지복 X추 이렇게 됩니다. 그 인과형 모형에는 이제 계량 경제 모형과 여기에는 더 회계 분석 기법가 포함됩니다. 계량 경제 모형과 선도 지표 방법이 있습니다. 인과형 기법에는 계, 선 이 두 가지가 입니다. 이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잘 이거 파악해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제품 수명 주기와 예측 방법 선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개발기에는 델파이버, 유사 제품 비교 분석, 산업 영화 분석, 전문가 의견 조사 이런 것들이 쓰입니다. 그 다음 시험 및 도입기에는 소비자 조사, 시장 조사, 실험 계획, 성장기에는 X2법, 추세 예측법, 시장 조사, 고객 설문 조사, 그 다음에 안정 및 성숙기에는 시계열 분석법, 인과형 모형, 단순 지수 평활법인데, 현재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암기법을 뭐 필요하다면 도입하면 더 편리합니다. 암기법 없는 상태에서 이거 적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암기법을 대비하고 있으면 적을 수 있겠습니다.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동평균법입니다. 이동평균법은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동평균법은 평균의 계산 기간을 순차로 한 개 항씩 이동시켜 가면서 기간별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오래된 데이터는 제거시키고 가장 최근 데이터로부터 평균 예상치를 구합니다. 이 방법은 물가 변동을 완화하여 평균하는 장점이 있으나 매입 횟수가 빈번하면 계산의 복잡성과 계산 공수가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관련해서 먼저 가장 간단한 단순 이동 평균법입니다. 여기는 방법 1과 방법 2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위에 있는 방법 1이 주로 많이 쓰입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과거 여러 기간의 시적치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동 평균을 구합니다. FT, 이 차기 예측치입니다. 차기 예측치는 FT로 표기하는데, 이는 n분의 시그마 i 그 1부터 n까지 a t-i 이렇게 됩니다. a t-i는 t-i 기간의 실적치입니다. n은 기간수를 나타냅니다. 이거 어떻게 활용되는 것은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방법 2입니다. 차기 예측치를 현 시점에서 가까운 n개 데이터를 평균해서 차례로 구해나가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식이 조금 위하고 대비해서는 좀 복잡합니다. FT 플러스 1이 이게 차기 예측치인데, FT 플러스 1이 차기 예측치로서 이는 FT 단기 예측치에다가 플러스 n분의 XT-n으로 해서 구해집니다. FT 플러스 1이 이게 차기 예측치로서 표기가 된 것이고, FT는 단기 예측치로서 n분의 시그마 i 꼴 t-n 플러스 1에서 t까지의 xi로 해서 구한 값을 n은 나눠서 구한다, 이 뜻이 이제 이 식입니다.
그 단기 예측치가 FT고 XI는 실측치입니다. 그 다음에 N은 이동 평균 항수로 됩니다. 이것도 이 식만 제시 가지고는 좀 어렵고 이거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이동평균법의 단수 이동평균법의 장점입니다. 이 전체의 추세를 알 수 있고 이해하기 쉽고 계산이 용이하다. 단점은 계절 변동이나 경기 변동을 충분히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과거의 수요 추세가 선형과 차이가 있을 때는 정확성이 감소된다. 그 다음에 평균 대상 기간과 가중치 결정 기준이 없다. 그 다음에 수학적 모델화를 할 수 없다 등입니다. 예제 15입니다. 이동평균법의 수요 예측입니다. 한 회사의 판매 실적은 다음과 같을 때 5개월 이동평균법에 의한 7월과 8월의 수요를 예측하라. 이 경우에 시기 앞에서 두 번째에 나왔던 그 시기 되겠습니다. 6월에 해당되는 게 현 시점이고 FT가 현 시점인데 이는 그 n분의 1에다가 곱하기 시그마 I 이꼴 t-n 플러스 1분의 t까지 xr 이렇게 되는데 시기 이 경우에 n분의 1에다가 시그마 I 이꼴 t가 현 시점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이 t가 6이기 때문에 t가 6이고 n은 이동평균 개수니까 5개월이니까 n이 5가 되고 플러스 1에서 t가 까지니까 t가 6입니다. 현 시점. 그래서 I 이꼴 6-5 플러스 1에서 6까지 의 xi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지는데 여기서 n은 5입니다. 5가 되고 요거 계산하면 그 i가 2부터 6까지가 됩니다. i가 2부터 6까지가 되기 때문에 i가 2라는 건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90에서 6까지 5개 항을 다 한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FT가 6월 달에 현 시점에 해당되는 FT가 계산됩니다. 위에 있는 이건 액츄얼치입니다. 실제치고 AT고 FT가 이렇게 이제 구해지고 FT가 이제 구해지면 이제 7월달 차월의 FT 플러스 1이 차월의 예측치입니다. 차월의 예측치, 7월의 예측치는 6월의 예측치에다가 FT 플러스 n분의 XT 마이너스 XT 마이너스 n을 해서 구합니다. 여기서 이제 t가 6입니다. 현 시점. 그래서 6 플러스 1은 F7이 되고 이는 F6에다가 플러스 5분의 X6 마이너스 X6 마이너스 5 해가지고 이것은 F6에다가 플러스 5분의 X6 마이너스 X1 하면 F6이 지금 위에 있는 104고 5가 분모를 5고 그 다음에 X6은 이 경우에 105입니다. 105 액츄얼치입니다. 그 다음 X1은 100입니다. 그래서 105가 구해집니다. F8은 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F7 플러스 1은 F7에다가 플러스 5분의 X7 마이너스 X7 마이너스 5로 해가지고 이 경우는 그 7 마이너스 5로 해가지고 XT 마이너스 L에서 이제 t가 7이 돼야 되기 때문에 7 마이너스 5로 해가지고 들어가면 이것이 x7 마이너스 x2가 돼가지고 구해져가지고 이 식이 108로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가중이동 평균법입니다. 가중이동 평균법은 방법 1로서 예측 정확성을 위해서 최근 실적치에 높은 고가중치를 부여해서 이동 평균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가중치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FT는 차기 예측치입니다. n분의 시그마 A T-I 플러스 S N I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FT는 차기의 즉시고 S는 기울기입니다. 슬로프 이런 뜻인데 기울기로서 시그마 W T-I의 제곱 분의 시그마 AT-I 곱하기 WT-I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n이 홀수일 때 ni는 2분의 n 플러스 1로 구합니다. 가중치가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ft는 시그마 i 1부터 n까지 at-i wt-i로 해서 구합니다. 여기서 ft는 차기의 즉시입니다. 일반적으로 ft는 다 차기의 즉시로 하는데 앞에서 본 그 이동평면에 나왔던 예제식은 유일하게 차기 즉시가 ft 플러스 1이었습니다. 가중치합 시그마 wi는 1입니다. 그 다음에 방법 2로서 최근 자료일수록 보다 중요하게 취급하는 즉 가중치를 부여해서 시세에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방법이고, 가중 이동평균법에 의한 수요 측지로는 FT는 차기의 즉시입니다. 이는 X바 플러스 SN으로 해서 구합니다. 차기의 즉시 FT고, 그 다음에 그 S는 이거 슬로프로서 기울기 또는 시세치라고 하는데, 기울은 S로 표기됩니다. S는 시그마 WI 제곱분의 시그마 WI XI로 해서 구합니다. 그 WI는 여기서 가중치를 말하고 웨이트 의미가 있는 가중치, XI는 수요의 양이고 N은 가중치가 0이 되는 달로부터의 개월 수를 각각 의미합니다. 예제 16입니다. 가중 이동 평균법에 의한 수요 예측입니다. 다음 어느 회사의 판매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이 회사의 8월의 판매량을 가중 이동 평균법에 의해서 구하라. 8월에 요 이제 예측치를 이제 구하는 겁니다. 먼저 시세치 S를 먼저 구하도록 합니다. 표인은 가중 이동 평균법을 하기 위한 계산표입니다. 월별로 판매량 있고 실적치, 가중치는 이 중간에 이것을 0을 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WIXI를 또 구하고 WI 제곱을 구한 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X바는 n분의 시그마 XI 38로 구해지고, S는 시그마 WI 제곱분의 시그마 WI XI 하면 6.9로 구해집니다. 따라서 8월의 FT는 X바 플러스 SN으로 하면 65.6이 구해집니다. 그 다음 이동평균법의 특징입니다. 장점은 간단하고 이해 용이하다. 단점은 판매 자료가 선정을 이루지 않을 때는 정확성이 감소된다. 그 다음에 미래 예측용 수학적 모형을 만들 수 없다. 시계열 자료의 앞뒤 몇 개 기간의 자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 그 다음에 가중평균의 대상 기간 N 이것을 정하는 기준이 없다는 점. 가중치를 왜 N 기간에 대해서만 부여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입니다. 요 암기법은 선수 앞 N가 이렇게 됩니다. 이 내용은 또 중요하게 취급해야 됩니다. 자주 이거 나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특히 품질 경영 기사 시험에서는 이거 자주 나옵니다. 아닌 거 골라내는 거. 어떤 측면에서 품질 경영 기사가 아주 깊게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런 게 자주 나옵니다. 그다음 지수평활법입니다. 지수평활법의 개념입니다. 지수평활법은 이동평균법의 약점인 가중치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과 대상기간 N을 정하는 비합리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 가중이동평균법의 하나가 됩니다. 즉 N 기간을 과거 시계열 자료가 있는 모든 기간에 대하여 무제한 연장하여
대상으로 삼으며 가중치는 예측하려는 기간이 가까울수록 크게 하고 점차 멀어질수록 일정한 율 알파로 점진적으로 작게 되도록 N기간에 걸쳐 적용하는 기법입니다. 이 알파를 지수평을 상수라고 합니다. 개수, 지수평을 개수라고 합니다. 가중치는 지수로서 N기간에 대해서 모두 합하면 0이 됩니다. 1이 됩니다. 지수평활법은 1959년도 R.G. 브라운에 의해서 소개된 이후에 P.R. 윈터에 의해서 계절 변동을 감안한 모형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단순 지수평활법입니다. 이는 일명 1차 지수평활법이라 합니다. 단순 지수평활법에 의한 예측 공식은 F2는 F1 플러스 알파 괄로 A1-F1 이렇게 해서 구하는 식이 됩니다. F2는 제2기 예측치고 F1은 제1기 예측치고 알파는 지수평활 개수로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이고 A1은 제1기 실측치를 나타냅니다. 이 공식을 일반화시켜서 보면 FT는 차기 예측치입니다. FT-1은 단기 예측치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괄로 AT-1 마이너스 FT-1로 됩니다. 이거는 다시 정리를 달리 표현하면 알파 AT-1은 플러스 1-알파 한 값에다가 FT-1 이렇게 또 됩니다. 이제 요 식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정기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FT가 차기고 그 다음에 이게 또 FT-1은 단기고 그 다음에 FT-2 이하면 정기가 돼야 됩니다. 차기, 단기, 정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FT-2는 정기 예측치가 될 수 있는 건데 정기라는 건 T-2입니다. 정기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FT 차기 예측치는 알파 AT-1 플러스 알파 괄로 1-알파 AT-2 플러스 1-알파 한 값을 재고 FT-2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도 품질 경영 기사 시험에서는 자주 나왔습니다. 아직 기술사 시험에서는 이 요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도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17입니다. 단순 지수평활법에 의한 예측입니다. 1월 판매 실적이 210개고 1월 판매 예측이 200개일 때 2월분에 대한 예측값은 얼마인가? 단 알파는 0.2다. F2는 F1 플러스 알파 괄로 A1-F1 이 식이 이용됩니다. 201호 구해집니다. 만약에 2개월 판매량이 2월의 판매량이 180개였다고 하면 3월의 예측값은 이는 F3는 또 F2 플러스 알파 괄로 A2-F2로 해서 구해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세 예측치입니다. 시계열에 대한 추세선을 선형 또는 비선형식으로 추정하여 앞으로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최소 자성법에 의한 추세선 추정입니다. 실적치와 경량치와의 편차제곱 합계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장기 수요 예측을 위해서 최적의 직선 방정식을 구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경향선은 근사적으로 1차식으로 표현 가능합니다. y는 a 플러스 bx로 됩니다. 한편 실제적으로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하며 그 오차를 입시론이라고 하면 y는 a 플러스 bx 플러스 입시론으로 되는데 이제 그 편차 제곱을 해가지고 y에다가 a 플러스 bx를 뺀 이것이 입시론이 되기 때문에 편차라는 것은 입시론입니다. 입시론의 제곱에 대한 합이다. 이게 바로 편차 제곱합입니다. 이걸 q라 이렇게 두면 q 이꼴 시그마 i 이꼴 1부터 n까지 입시론의 제곱 이꼴 시그마 i 이꼴 1부터 n까지 y에다가 a 플러스 bx를 뺀 식이 되는 것의 제곱이 되는
즉 편차의 제곱에 합이 되는 이 식이 됩니다. 이 식을 최소로 하는 A와 B를 구하기 위해서 A, B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 해가지고 0을 놓고 풉니다. 그럼 Q식을 A로 편미분하면 이제 이 경우에 미분에는 여기서는 편미분이지만 전미분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책에 나오는 그런 전부 다 전미분이고, 여기서 편미분이라는 것은 이 Q식을 A로 편미분한다 하는 기호가 바로 라운드 A분의 라운드 Q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Q식을 A로 편미분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 위의 식에서 A로 편미분하면 우선 2가 앞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앞에 2가 떨어지고 요 승수가 2에서 1이 빠져가지고 이제 1이 승수가 되는 식이 되고, 그 다음 A로 편변하기 때문에 A에 붙어 있는 개수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1이 앞에 곱해져 가지고 또 2와 마이너스 1이 곱해지면 마이너스 2가 돼 가지고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에서 우리 승수는 요 미분되기 때문에 요 2에서 1이 빠져 가지고 1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식이. 그 다음에 이제 A로 편배분하기 때문에 A가 없는 쪽에서는 다 이게 0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식이 됩니다. 이 식이 이제 0으로 되도록 또 놓고, 그 다음에 또 B로 편배분합니다. B로 편배분하면 이 경우는 또 역시 여기 2가 앞으로 떨어지고 이제 1이 빠져가지고 1승이 되고, B는 마이너스 X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X가 앞에 곱해집니다. 2하고 곱해져 가지고 마이너스 2x에다가 시그마 또 이렇게 우측이 이식이 돼 가지고 미분 결과로 이식이 됩니다. 이 각각을 0으로 놓고 정리하면 또 이식이 됩니다. 시그마 y는 na 플러스 b 시그마 x, 시그마 xy는 a 시그마 x 플러스 b 시그마 x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을 풀어 가지고 a, b에 대해서 그 구한 후에 다음 식에 대입해 가지고 추세선을 구하도록 합니다. y는 a 플러스 bx로 됩니다. 그리고 간편법으로 a, b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y는 a 플러스 bx 형에서 다음과 같이 해서 a, b를 구한 후에 대입하면 됩니다. a는 y바 마이너스 bx바, a는 y바 마이너스 bx바, 그 다음에 b는 sxx분 sxy로 구합니다. b는 회귀계수입니다. sxx분 sxy로 구하는데 sxx는 시그마 xi 마이너스 x바 한 값의 제곱으로 구하고, 또 sxy는 시그마 xi 마이너스 x바 한 값에다가 yi 마이너스 y바 한 값을 곱해서 구하는 이 식으로 해서 구한 후에 대입해 가지고 회귀계수 b를 구하고, 이 대입하고 또 대입하고 a는 또 이 y바 마이너스 bx바로 해서 구해서 대입해 가지고 이 식을 구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식이 더 많이 이용됩니다. 최소자성법에 의한 예제입니다. H사의 과거 5년간 판매 실적으로부터 1985년에 수요 예측치를 구하라. 지금 5년간 데이터가 있고 1985년 예측치를 구하라 이겁니다. 최소자성법에 의한 예측입니다. 1980년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다음 표를 작성해 봅니다. 1980년을 연도 XI로 하고 이걸 이제 0으로 이렇게 또 부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매량은 YI로 하고, 그 다음에 XI 마이너스 Y바, X바, YI 마이너스 Y바, XI 마이너스 X바 한 값에다가 YI 마이너스 Y바 한 값을 곱한 거, 그 다음에 XI 마이너스 X바 한 값을 제곱,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X바를 또 구하면 요 10을 5로 나누면 되고, Y바는 또 이 y 더한 값을 또 5로 나누면 되고, 회귀계수 b는 시그마 xi 마이너스 x바 한 값 제곱에 분의 시그마 xi 마이너스 x바 한 값에다 yi 마이너스 y바 한 값을 곱한 이 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데이터를 대입하기 위해서 xi 마이너스 x바 한 값의 제곱에 대한 합은 이 부분입니다. 10입니다.
XY-X방업소다 YY-Y방업소 곱한 거에 대한 총합은 47입니다. 이걸 대입해 가지고 회계계수 B를 구하고 A는 Y바-BX바로 한 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108.4가 되는데 회계계수 Y = A 플러스 BX 식에 A와 B를 대입하면 이와 같이 식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A 그 B 값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X는 1985년도로 하면 이거 X가 5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5가 들어가서 계산되면 Y가 131.9로 되고 단위 10,000개가 됩니다. 이어서 기출 예상 문제 및 차관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영지도사 생산관리 분야 생산관리편 제5장의 기출 문제입니다. 1번 문제로서 대량 생산 시스템의 일정 계획과 개별 생산 시스템 일정 계획 차이점. 이는 본문의 5장 본문에서의 생산 형태에 따른 생산 계획 및 통제 기능의 이 부분을 참조하도록 합니다. 2번 문제 계절 지수. 이는 5장 본문에서의 추세 예측시 중에서 계절 변동 및 순환 변동 반영 중에서 계절 지수 부분을 참조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생산 능력 계획. 이런 5장 본문에서의 생산 시스템 능력 계획 부분을 참조하도록 합니다. 4번 문제입니다. 수요가 불확정적일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 이는 5장 본문에서 수요 예측의 부분을 참조하고 응용하면 됩니다. 수요 예측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 이런 것도 연계돼 가지고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동평균법. 이는 본문에 있는 이동평균법을 참조하도록 합니다. 6번 문제입니다. 통계적 예측 방법과 판단적 예측 방법의 차이점. 이런 5장에서 수요 예측 기법, 그 다음 수요 예측 기법 선정 이런 걸 이제 기본으로 하면서 판단하는 이 방법은 정성적 판단법을 해가지고 델파이법부터 해가지고 경영자 의견법 이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통계적 방법은 구조적 모형이나 회계분석법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7번 문제입니다. 학습 곡선 의의와 생산 운영 관리에서 이용. 이런 5장 본문에서의 생산 계획 및 통제 시스템 요소 중에서 공수 계획과 여력 관리 중에서 공수 체감 곡선 부분을 참조하면 됩니다. 공수 체감 곡선 이것을 학습 곡선이라고 합니다. 8번 문제입니다. 판단적 예측 활동의 예측 방법 종류. 이는 5장 본문에서의 수요 예측 기법, 그 다음 수요 예측 기법 선정 부분을 참조하도록 합니다. 9번 문제입니다. 기업의 수요 예측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첫째, 수요 예측 정의. 수요 예측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누고 각각 장단점 기술, 그 다음 앞에 분류에서 각각에 해당하는 수요 예측 기법 두 가지를 쓰라. 이는 5장 본문에서의 수요 예측 기법, 수요 예측 기법 선정 이런 부분을 참조하면 됩니다. 참고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시험이 2013년도부터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은 제20장부터 최근 기출문제로서 별도로 체계적으로 해설 정리됩니다. 그 다음 2번 두 번째입니다. 경영지도사 생산관리 분야 생산관리편 제5장 예상문제입니다. 첫째, 기술지도사 생산계획편 그리고 수요관리편 부분을 참조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는 CPED 아카데미 기술지도사 안내 코너에 기출문제를 게시 중이고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술지도사 관련 기출문제를 분석 후에 본서 제5장 부문에 반영시켜서 기술되었습니다. 그다음 공장관리기술사 생산 시스템편을 참조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CPED 아카데미 공장기술사 안내 코너에
기출문제를 게시 중이고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관리기술사 관련 기출문제를 분석 후에 본서 제5장 부문에 반영시켜서 기출되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학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